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지은이는 다나카 나오키,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지은이 다나카 나오키는 도쿄 신주쿠 메디컬 센터의 재활치료사이자 일본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책의 부제목으로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프다라고 썼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해도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해 병을 키웠던 수많은 환자들을 통증 없는 삶으로 복귀시켰습니다. 특히 수술 없이 자세와 걸음걸이 교정과 근력 트레이닝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병을 완치하는 그만의 비법은 일본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으며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비법을 알아봅시다. 걷기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근력 부족 등으로 걷는다는 행위가 이미 어려워진 사람도 서기와 걷기에 필요한 근육을 튼튼히 단련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 누구나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근육과 관절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중년이 되면 이전에 비해 체력과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근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책에서 제시된 트레이닝 방법을 매일 5분씩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므로 약해진 근력을 회복해 서고 걷는 힘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중년의 근력 트레이닝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 무조건 열심히보다는 지속적으로가 더 중요하다. 중년 이후에 근력 트레이닝을 할 때는 한 번에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매일 또는 격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다. 근력 트레이닝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동작은 근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운동신경이 약화되는 현상도 예방해준다. 운동을 할 때 대뇌가 운동신경에 힘을 줘라 하고 명령하면 자극이 운동신경을 통해 근육세포에 전달돼 근육이 수축한다. 근력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대뇌에서 운동신경으로 또 운동신경에서 근육으로 움직이는 회로가 반복해서 사용된다. 이는 노화 탓에 발생하는 운동신경 저하도 막아주므로 반복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경회로 연결이 어려워지는데 근력 트레이닝을 반복하면 신경회로의 연결을 유지해 뇌의 노화를 방지해준다. 천천히 해야 효과가 크다. 근력 트레이닝을 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복근 운동을 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는 빠른 동작이 제격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빠른 속도로 운동하면 큰 근육만 움직이게 되어 속근을 중심으로 단련된다. 동일한 내용의 트레이닝이라도 금세 지칠 수 있고 근육통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쉽다. 동작을 천천히 하면 큰 근육뿐만 아니라 안쪽의 작은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므로 중노년층에 필요한 지근을 중심으로 단련할 수 있다. 속근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낼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고강도 운동에 주로 사용된다. 지근은 속근과는 반대로 느리게 수축하는 근육으로 주로 지구력 운동에서 사용된다. 목표로 하는 근육에 의식을 집중한다. 트레이닝의 강도는 근육에 어느 정도의 부하를 주되 지나치지 않은 수준으로 한다. 살짝 땀을 흘릴 정도로만 힘을 싣는다. 힘을 주기보다 지금 내가 어느 근육을 트레이닝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련하고자 하는 목표 근육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다. 예를 들어 대둔근 트레이닝을 할 때는 대둔근이 있는 엉덩이에만 의식을 집중한다. 그러면 의식한 근육에만 힘이 실리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근육에는 불필요한 힘이 실리지 않아 근육통도 예방할 수 있다. 트레이닝 전후에 스트레칭을 한다. 근육은 원래 잘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데 스트레칭을 통해 시원하게 이완해주면 유연성이 향상된다. 그러면 중추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효과 높은 근력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트레이닝으로 근육에 부담을 주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트레이닝을 마친 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에 피로물질이 남지 않는다. 통증이 생기면 강도나 횟수를 조절한다. 무릎이나 허리의 급성 통증으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근력 트레이닝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팠는데 가볍게 문지르거나 따뜻하게 해주거나 움직이는 동안 사라지는 정도라면 트레이닝을 해도 괜찮다. 또 트레이닝을 한창 할 때 통증이 다소 생기는 것은 별 문제 없지만 마친 후에 통증이 계속 생긴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강도를 낮추거나 횟수를 줄이면서 트레이닝 내용을 조절해야 한다. 자세 교정으로 근육 만들기. 발바닥의 아치가 깊을수록 좋다. 발바닥의 아치는 운동할 때의 충격을 완화하고 체중을 지탱해준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내려앉기 시작하면 발목을 고정하는 여러 근육이 안쪽으로 휘어져 발목의 고정 상태가 불안정해진다. 발목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걸을 때의 충격이 발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발바닥의 아치가 내려앉으면 다리 근육 전체가 영향을 받아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는 힘이 약해진다.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리 근육에서 일어나는 수축 작용을 밀킹 액션이라고 한다. 밀킹 액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이나 영양 공급, 노폐물의 배출 등 신체의 모든 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서기. 중년 이후 내려앉기 시작하는 발바닥의 아치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자주 걷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쁜 자세를 고치고 평소에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서 있을 때의 좋은 자세란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 어깨, 허리, 무릎, 발바닥 한복판까지를 나란히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자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야 일직선이 될까? 핵심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을 의식하고 항문을 세게 조이면서 서는 것이다. 이때 어깨는 힘을 빼고 아랫배에는 힘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서기만 해도 굽어있던 등이 꼿꼿해지고 무릎이 펴지며 뒤로 내밀어졌던 엉덩이도 들려 올라갈 것이다. 단, 이런 자세는 대둔근이 튼튼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이 근육이 약해졌다면 오래 의식하며 서 있을 수 없으므로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다.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우선 대둔근 트레이닝부터 시작하자. 자세가 나쁘면 쉽게 지치는 이유도 이 대둔근과 관련이 있다. 대둔근은 허리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 근육을 모두 떠받치는 큰 근육이다. 따라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전신의 다른 근육들이 모두 도와줘야 하기에 각 근육에 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쓸데없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을 단련해야 한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도 피로해지지 않는 자세. 선 자세가 나쁜 사람은 예외 없이 앉은 자세도 나쁘다. 서 있을 때의 나쁜 자세보다 앉아 있을 때의 나쁜 자세가 근육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의자에 앉으면 몸의 중심이 뒤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서 있는 동작보다 앉은 동작에 부담이 가중된다. 의자에 앉으면 서 있을 때보다 등 근육에 3배의 힘이 가해진다. 따라서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을 때 신체가 느끼는 부담이 적고 근육이 타격도 덜 받는다. 앉아 있을 때 근육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려면 자세가 중요하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펴고 고관절의 위치보다 무릎이 아래에 오게 하며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인다. 앉을 때도 설 때와 마찬가지로 대둔근을 의식하면 등이 저절로 펴진다. 대둔근을 의식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서 있을 때는 대둔근에 대한 의식을 등 근육과 하지근에 전달해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앉았을 때는 대둔근을 의식하면서 등 근육을 들어 올리듯이 한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수축된 등을 펴주기 위해 중간에 틈틈이 일어나 몸을 움직여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체 현상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백혈구 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수가 25세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 수가 줄어들어 건망증이 생기기 쉽고 머리카락과 치아수도 줄어든다. 이처럼 대부분의 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나 근육은 면역세포나 뇌세포와 달리 숫자에서 나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나이를 먹으면 근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량이 줄어들어 근섬유가 가늘어지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력은 당연히 약해진다.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근섬유가 두꺼워져 힘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근섬유가 가늘어져 힘이 떨어진다. 젊었을 때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았든 또는 근력 트레이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 지금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력은 당연히 떨어진다. 오히려 젊었을 때 체력만 믿고 운동을 등한시한 사람들은 체형이 망가지고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나이가 들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근육을 계속 움직여온 사람들이다. 명심하자. 근력은 저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책에는 30대에서 6, 70대까지의 근력 향상 트레이닝 방법이 사파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식 담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